지금껏 내가 몸에 좋은 식품인 줄만 알았던 김을 이렇게 먹는 순간 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김을 잘못 먹으면 치매를 불러오고 폐와 신장에 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김을 보약처럼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과 김의 효능도 알아봅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삶에서 중요합니다. 오늘도 건강지킴이 기운팜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운팜 채널의 건강정보는 각종 언론기사, 전문 연구자료와 관련 논문 등을 분석해 작성됩니다. 사람의 나이, 질병의 유무체질과 건강상태는 모두가 다르고 개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여 보아주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반찬 바로 김이 빠질 수 없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채취된 김은 다른 때보다 크기가 약 1.5에서 2배 정도 크고 두께도 더 두껍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철에 수온이 낮아져 김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데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그동안 햇빛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받으면서 칼슘, 칼륨, 비타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채취된 김은 맛과 향이 진하면서도 영양소가 다른 때보다 더욱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공주대 식품영양학과에서 김, 미역, 다시마, 청각 등 해조류 11종의 영양 성분을 분석했더니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해조류가 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소의 거의 절반 수준이 단백질인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소고기 못지않은 고단백 식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과 신경기능 유지를 돕는 마그네슘,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피로를 해소하는 망간, 노화를 예방하는 셀레늄 등 우리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뼈와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칼슘 역시 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조류 중에서도 김이 가장 으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우리 몸의 기둥인 뼈 건강에는 매우 무심한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칼슘 섭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골다공증과 골감소증 같은 뼈 질환의 유병률은 높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칼슘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단에 김만 더해준다면 맛은 물론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지는 신체까지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김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도토리묵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탱글탱글하고 쫀득한 도토리묵에 김가루를 솔솔 뿌려서 먹으면 정말 이만한 별미가 없는데요. 하지만 사실 김과 도토리묵을 같이 먹는 것은 건강에 그리 좋지 못한 궁합입니다. 도토리묵의 주재료인 도토리에 아콘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우리 몸속에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 물질을 배출해주고 도토리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돕고 세포 산화를 촉진하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막아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하지만 이때 바로 이 탄닌 성분이 김과는 최악의 궁합이 되는데요. 도토리묵의 탄닌 성분이 김의 철분과 만나게 되면 탄닌철이라는 결합물 바뀌면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이때 탄닌철 결합하고 배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있던 철분을 끌어당겨서 빈혈이나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도토리묵과 김을 각각 놓고 보면 분명 모두 좋은 음식인 게 틀림없지만 이 둘을 함께 먹는다면 몸 좋기는커녕 오히려 체의 영양 성분까지 빼앗아가니 그야말로 독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의 도토리묵은 별다른 열 처리 없이 바로 조리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도토리묵을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면 됩니다. 도토리묵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수용성이고 열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어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쳐주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끓는 물에 데친 도토리묵은 특유의 쓴맛이 제거되면서 더욱 탱글탱글해서 식감 또한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데친 도토리묵은 김과 같이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맛있게 드시고 맛과 건강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로 많은 양의 김을 먹는 것입니다. 김을 많이 먹는 것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김에 들어있는 중금속 때문인데요. 김은 맹김으로도 먹고 밥 반찬으로도 먹고 각종 요리에 첨가해서 삼시, 세끼 다 챙겨 먹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인데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러나 최근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 양식장 2곳과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곳, 증도면 소재 1곳,
총 8곳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에서 발견된 중금속은 수은과 납, 카드뮴 등 다양한데 이러한 중금속이 발견되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추측하기로는 산업폐수, 농약, 광물, 비료 등으로 오염되거나 김의 가공 과정에서 사용한 화학약품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조류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일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해조류는 기본적으로 바닷물에 함유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는데 이 과정의 섬유 속에 함유된 중금속까지 함께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때 산업 폐기물 수지로 오염, 해양 오염 등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이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러한 오염 물질은 해조류에 흡수되어 축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금속이 많은 해조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해서 몸에 쌓이게 되면 호흡곤란, 식욕부진, 심폐기능부전, 신장병, 간손상, 생식기능장애,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폐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 각종 암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과 같은 해조류는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먹는 일은 삼가도록 하고 김하루 섭취량은 A 사용지 크기 기준 2장 이내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조미김을 먹는 것입니다. 김은 그냥 맹김을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 약간의 소금을 가미해서 만든 조미김은 맛이 좋을 뿐 아니라 기름과 함께 어우러져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좋은 식품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김에 발랐던 이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산패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산패된 김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면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을 매번 먹을 때마다 기름을 바르고 굽기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한꺼번에 만들어 놓거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조미김을 구매해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발라져 있던 기름은 공기나 햇빛으로 인해 맛과 성분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조미김을 대상으로 개봉 후 보관 방법에 따른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적 가치가 감소하고 눅눅한 냄새와 독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 산패된 기름은 온몸에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동맥경화증, 간비대증, 간세포괴사와 치매에 이어 체포변이를 유발하여 암을 일으키는 등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미된 김뿐만 아니라 일반 김에서 보라빛을 띈다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보라색으로 변한 김은 이미 산패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러한 김은 버리기 아깝다고 먹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김을 구매하셨다면 되도록 짧은 기간에 소비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산패되지 않도록 보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먹다 남은 조미김을 보관할 경우 가급적 냉동고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온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고 되도록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여기에서 호르몬을 분비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작용하여 신진대사, 성장, 발달, 생식, 정신활동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 필요한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요오드 있대요. 이 요오드는 우리 체내로 들어올 경우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김 같은 해조류를 많이 드실 경우 과잉 섭취된 요오드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염 또는 갑상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논문에 의하면 해조류를 거의 매일 먹는 사람이 주 2회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보다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3.8배 높았으며 해조류가 든 간식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취급하고 과다 섭취한 20세 일본 여성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났다가 이 간식의 섭취를 중단하자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조류를 흔하게 접하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혈액순환과 변비 등을 개선하고자 다시마 가루 같은 건강식품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갑상선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요오드들을 공급하는 주요 식품으로는 해조류가 65%, 절임 채소류가 18%, 생선류 4.88%, 우유와 유제품 2.9%, 곡류 2.5% 순으로 해조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김과 같은 해조류 섭취에는 유의하시고 갑상선이 건강한 분들이라도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요오드 과잉 공급으로 인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김을 프라이팬에 구워서 드시는 것입니다. 김을 구우면 김에 들어있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김을 굽는 시간은 30초 내외로 짧으면서 굽는 행위만으로는 영양 성분의 손실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김을 구우면 열이 가해지면서 김의 단단한 분자가 쪼개져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각종 비타민의 용출이 용이해집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말린 김과 구운 김의 비타민 함량을 비교했더니 말린 김보다 구운 김에서 비타민 B와 비타민 C 함량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을 굽게 되면 김 색깔이 초록 빛깔로 변하게 되는데요. 김을 구웠을 때 초록빛으로 변하는 이유는 바로 김 속에 함유된 피코에리트린이라는 붉은 색소가 피코시안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피코시안 성분은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혈관 내피 기능 장애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피코시안 성분은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구운 김의 피코시안 성분은 구취의 원인이 되는 트리메타라민 균번식을 막고 구운 김을 씹으면서 자극되는 침샘으로 인해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김에는 건망증이나 치매에 방해 좋은 비타민 B1, B, 그리고 김에만 존재하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포피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김의 비타민 B1과 B2 성분은 뇌신경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신경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며 포피란 성분은 소장에서 담즙산의 재흡수를 막아 소장에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 때문에 뇌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을 도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김만 먹어도 좋지만 여기에 계란을 함께 먹는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계란에 함유된 콜린이라는 성분이 두뇌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도와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더군다나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더해주고 김에는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완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또한 이 두 음식은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드셔도 좋은 식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김을 보약처럼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과 김의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건강한 식사법으로 관리 잘하셔서 맛있는 음식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긴 내용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운팜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